자, 우리 소설의 3요소 기억해야 되죠. 소설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주제, 뭐예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 자, 그리고 소설이 어떻게 구성되는 소설의 구성, 주제 구성, 문체. 어떠한 글투를 가지고 쓰는지 주제, 구성, 문체. 자, 요게 소설의 3요소라고 했었어요.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근데 그 구성의 3요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이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구성의 3요소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사건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사건이 있다는 건 갈등이 있다는 것인데, 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에는 개인이 마음 안에서, 개인의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도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적 갈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사람 내부 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사람과 운명, 이런 식으로, 그건 다 뭐예요? 사람 외부적인 것과 갈등이죠. 그래서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외적 갈등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 외적 갈등 안에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자, 인물과 사회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 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 그럼 인물과 자연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또 야, 소설 속에서는 이 사람은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인물과 운명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요 부분을 저희가 그림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갈등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합일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겪고 있어요. 나는 사탕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먹지 말래. 나는 지금 내 맘대로 이렇게 막 던지고 싶은데 엄마가 던지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갈등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행동할까? 아니야, 저렇게 행동해야지. 아, 내가 말씀을 배웠어. 이걸 사랑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나 너무 미운데? 뭐 이렇게 개인 내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는 항상 갈등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있음직한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 속에는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죠. 이야기에 갈등이 없으면 시시하고 재미가 없을 거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자, 소설이 이런 것들을, 인생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소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이 책에는 이 이야기에 갈등이 없으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 그쵸?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고 하는데 항상 그냥 평온한 얘기야. 항상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먹고, 오늘도 그냥 즐거운 하루였네. 뭐 항상 이런 얘기만 펼쳐져요. 그런 드라마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소설은 이 세상에 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흥분월부를 보면 흥분월부 안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그렇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런 교훈을 갖는 것들이 바로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 속에는 항상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설 문제를 풀 때 소설 속에서 갈등을 누구랑 누가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와 함께 우리는 소설 속의 갈등을 보면서 그 갈등이 풀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내적 갈등 아까 말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그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먹어버릴까? 형이 한쪽은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한 인물의 그렇게 마음속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다툴 때 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내적 갈등. 자, 우리 마음에도 오늘 하루 사는 이 삶 가운데도 이 내적 갈등이 참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내적 갈등 가운데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말씀에 기준한 것을 택하는 것. 우리가 계속 이것이 연습되어지는 게 성화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적 갈등은 한 사람 안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외자를 써서 이거는 안내자겠죠? 자, 한자를 알면 국어 어휘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바깥 외자를 써서 개인 바깥에서 다른 것들과 갈등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갈등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물이 다른 사람이나 세상, 환경과 대립하여 나타나는 갈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 같네요. 자, 요런 것들 있죠. 자, 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투자고 하는 것 같네. 자, 이렇게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제 다투는 것. 자, 그 환경의 종류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적 갈등 중에는 주인공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도 많아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개인과 개인의 갈등, 한 인물과 다른 인물 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형과 동생이 이렇게 싸우네요. 자, 요런 것들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개인과 개인은 갈등을 겪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성화되어 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인물이 그가 속한 사회의 제도와 규칙에 의해 겪는 갈등. 홍길동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일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대감마님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이거는 사회 제도 때문이라고. 이 시대에는 첩의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던 이 시대적인 어떤 시대 현실, 시대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20대 청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실업 문제가 이 사회에 심각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950년대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것도 개인과 사회의 어떤 문제, 사회 구조로 인한 갈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일제강점기 시대 나왔어요. 한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 때문에 이 사람이 청일전쟁에 끌려갔어요. 학도병으로 끌려갔어요. 이런 게 나온다면 그것도 역시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을 보면 만득이라는 만득이가 남자예요. 만득이라는 남자하고 곱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만득이하고 곱단이에요.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만득이가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그리고 곱단이는 당시에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둘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은 둘이 서로가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헤어짐, 이별을 겪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시대 상황으로 인한 어떤 이별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과 자연의 갈등은, 자, 한번 보시면 자연재해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인물이 자연 환경과 부딪혀 겪는 갈등. 자, 지금 할아버지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청새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네요. 그쵸?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인과
자연의 갈등을 담은 작품을 읽으면 자연의 위대함, 그쵸? 우리는 자연의 어떤 재해 앞에 속수무책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설 속에서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을 때로 설정하기도 해요. 개인이 타고나기를 어떤 운명을 타고났어. 자, 여기 보면 헤라클레스는 거인족을 물리칠 운명을 안고 태어났어. 이렇게 그냥 작가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운명으로 인해서 그 운명을 이 사람이 거스르려고 하지만 거스를 수가 없어. 많이 나오는 작품으로 역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역마라는 작품에는 역마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마살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역마살을 지니고 있으면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소설에서 작가가 한 인물에 대해서 역마살을 설정했어요. 얘 아빠도 그런 역마살을 가지고 있었고, 얘 할아버지도 그런 역마살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애야. 얘는 정착하지 못하고 살 애야. 근데 엄마가 그걸 알고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 얘는 그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역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과 운명의 갈등. 그래서 이 역마에서는 뭐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냐면, 개인과 운명의 갈등 속에서 이제 개인이 운명에 순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과 운명의 갈등,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인생의 일들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다. 개인과 자연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죠. 하지만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구속사적 관점 항상 기억하고,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겪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갈등이 이 땅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갈등이 없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